청취자님, 오늘도 진짜 바쁜 하루 보내셨죠? 사실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금융 정보들 중에서 딱 필요한 것만,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장의 겉모습만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런 숨은 맥락들을 저희가 같이 파헤쳐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바로 2026년 4월 10일자 장마감 리포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오늘 미션이 아주 흥미로워요. 네, 아주 기묘한 상황이죠. 그렇죠. 아니, 주식시장은 지금 중동 지역 휴전 가능성 때문에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단 말이죠. 네네, 축제 분위기죠. 근데 바로 옆방인 원자재 시장을 보면 이건 뭐 내일 당장 세상이 끝날 것처럼 금이랑 원유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방공호를 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 동상이몽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왜 돈의 절반은 평화를 외치는데 나머지 절반은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있는지.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환호성이 터진 아시아 증시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수치를 보면 코스피가 5,858선, 그러니까 1.4% 올랐고요. 코스닥도 1,093선으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죠. 그 일본 니케이나 홍콩 항생 지수도 1.5% 이상 오르면서 아시아 전반이 아주 강력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와, 진짜 오랜 기간 내리던 굵은 비가 딱 그치고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 그런 상황 같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에 그 휴전 협상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휴전 기대감. 그렇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이 위헌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확 지핀 거죠. 어,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리포트 보다가 진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떤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무려 1.1조 원, 1조 1천억 원을 쓸어 담았거든요. 삼성전자나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섹터에서요. 네, 반도체가 상승을 견인했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들은 오히려 194만 주 가까이 팔아치웠단 말이죠. 아니, 개인들은 이 파티를 못 믿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시각차가 나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단순히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자 이런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감점이 아니라 계산이다. 맞아요.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이나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동안 중동 리스크 때문에 한국 기술주들이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싸져 있었어요. 아, 그 이른바 지정학적 디스카운트라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소식은 주식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미 싸질 대로 싸진 그 주식을 담기 위한 일종의 명분이나 방아쇠 역할을 한 거죠. 와, 그러니까 휴전은 핑계고 사실은 베리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셈법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오랜 기간 시장 변동성에 너무 시달려서 그 피로감이 엄청 누적된 상태거든요. 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지친 거죠? 네. 그래서 모처럼 지수가 급반등을 하니까 이게 장기 상승장이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일단 손실 줄이고 탈출하자. 혹은 짧게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이렇게 미래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의 심장인 그 미국 시장 반응도 봐야 하잖아요. 네, 당연히 봐야죠. 인과관계로 보면 아시아장 끝나고 미국장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딱 봤는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청취자님. 미국 3대 지수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전부 다 전일 대비 등락률이 0.00%예요. 완벽한 보합세였죠. 아니, 아시아는 막 축제 분위기인데 미국 지수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0.00%로 멈춰 있다뇨. 이거 마치 그 중요한 시험 성적표 발표 1분 앞두고 교실 전체가 숨소리도 안 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성적표가 바로 오늘 밤 발표될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아, CPI. 그놈의 물가. 그렇죠.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날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미 22,800포인트를 넘긴 상태였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7일 동안 오르면서 그 휴전 기대감 같은 건 이미 다 선반영이 끝난 거네요. 네네, 즐길 만큼 즐긴 거죠. 이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는 진짜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인 겁니다. 근데 0.00%라고 해서 시장이 잔잔한 건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섹터는 무려 7.42%나 오르고 유틸리티는 1.7% 빠지고. 맞아요. 겉으로만 0.00%지 속에서는 엄청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스프링 같은 상태죠. 그 스프링을 팽팽하게 만드는 게 결국 CPI라는 건데 왜 그렇게 기술주 투자자들이 CPI를 무서워하는 거죠? 청취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은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계산하잖아요. 네네, 할인율을 적용해서요. 그 할인율의 핵심이 금리인데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겠죠. 아, 금리가 높으면 미래 가치를 땡겨올 때 깎이는 폭이 너무 커지니까. 맞습니다. 고금리는 기술주 밸류에이션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매력은 알겠는데 불확실한 물가 데이터 앞에서는 다들 일단 매수 버튼에서 손을 떼고 관망하는 거죠. 와, 아무리 AI나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도 금리라는 거대한 중력 앞에서는 일단 숨을 참아야 하는 거네요. 네, 그 관망세가 0.00%라는 폭풍전야의 고유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숨을 참거나 평화의 기대감에 차 있는데 돈의 진짜 흐름을 보여주는 곳, 즉 FACC 시장은 완전 딴판이잖아요. 네,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이죠. 여기서 주식시장의 기대감이랑 완벽하게 충돌하는 모순이 터져 나옵니다. 청취자님,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가를 먼저 보면 WTI 원유가 배럴당 2.62달러나 올라서 거의 98.5달러, 100달러 육박권이거든요. 휴전한다면서요. 근데 왜 기름값은 폭등하나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치인들이 서류에 사인한다고 해서 당장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유조선들의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물리적인 위험요. 네, 원자재 시장 참여자들은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하고 해상 운송 보험료는 비싸고 거기다 오펙 감산 연장 기대감까지. 종이 위의 평화가 당장 원유 공급망을 뚫어주진 못한다는 냉정한 계산이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한국 경제에도 바로 타격을 주는데요.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정부가 지금 기름값 동결 정책 쓰고 있잖아요. 아, 네. 물가 잡는다고 주유소 가격 묶어놨죠.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향해 가는데 국내 판매가는 묶여 있다. 그럼 그 차이에서 오는 막대한 손실은 한국 정유사들이 고스란히 또 안아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한국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유가 오르는 것만큼 힘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였네요. 시장은 이미 정유사들 장부가 망가질 걸 계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냉정하죠. 진짜 무섭네요. 근데 유가도 유가인데 제가 제일 기이하게 본 건 금이랑 비트코인입니다. 아, 네. 100만 3천 달러를 동시에 기록했죠. 아니, 어떻게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이랑 가장 위험하고 변동성 큰 비트코인이 똑같이 100만 3천 달러를 찍으며 오를 수가 있죠? 그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두 자산이 동시에 폭등한다는 건 지금 투자자들이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극단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달러 가치가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군요.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안 잡히니까 각자 자기만의 피난처를 찾는 거죠. 근데 피난처가 두 갈래로 나뉜 거네요? 맞아요. 전통적인 거대 자본, 중앙은행들이나 국부펀드들은 역사적으로 제일 확실한 금괴를 사들이는 거고요. 네네. 반대로 신세대 기관들이나 알고리즘 세력들은 비트코인 ETF로 몰려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면서도 기술주처럼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피난처로 쓰는 거죠. 와, 9세대 자본은 금고에 금을 채우고 신세대 자본은 디지털 지갑에 비트코인을 채운다. 완전 똑같은 적을 두고 각자 다른 방어벽을 치는 거네요? 네, 극단적으로 상반된 성격의 두 자산에 동시에 돈이 쏠린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한쪽은 평화를 외치며 주식을 사고 한쪽은 인플레이션이랑 위기를 대비해서 금과 원유, 비트코인을 싹쓸이하고. 이게 바로 2026년 4월 현재 금융시장의 민낯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퍼즐 조각들을 봤는데 당장 다음 주 우리 청취자님들 계좌나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봐야겠죠? 네, 캘린더 브리핑을 해볼 텐데요. 아주 춤초반 도미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4월 10일 일정부터 짚어주시죠. 우선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건 2.50%로 동결될 확률이 높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미국 시장 숨죽이게 만들었다는 그 미국의 CPI가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예측치는 어떻게 되죠? 전년 대비 3.4% 상승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6일이죠. 중국 1분기 GDP 발표도 있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거기다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줄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청취자님이 다음 주 투자를 위해 이 많은 지표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연결을 좀 해주시면요. 딱 하나라면 역시 오늘 밤 미국 CPI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 만약 CPI가 예상치 3.4%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당장 미국 채권 금리가 튀어오릅니다. 현재 10년물 4.285%인데 더 오르겠죠. 다시 강세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겠죠. 아, 지금 환율이 1,474원대인데 이게 더 오르면 다음 주에 있는 현대차, 기아 같은 수출 기업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환율은 이 수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하는 렌즈가 되거든요. 무슨 뜻이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만약 환율이 막 오르는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아, 이건 기업이 물건을 잘 팔아서가 아니라 그냥 원화 약세, 환율 효과로 장부가 부풀려진 거다. 와, 헐. 대박이네요. 실적이 올라도 환율 때문에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달러도 안정적일 때 호실적이 나오면 그건 진짜 기업 경쟁력으로 인정받아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거고요. 진짜 미국의 물가 지표 하나가 태평양 건너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를 매기는 잣대를 바꿔버리는 거네요. 네,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 1분기 GDP는요? 예측치가 5.0%인데 이건 우리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최근 중국 증시가 물가 지표가 엇갈리는 와중에도 좀 올랐잖아요. 정부 부양책을 믿어본 건데 이번 GDP가 5.0%를 달성하면 아, 중국 경제 바닥 쳤구나 하고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럼 대중국 수출만은 한국 시장도 덩달아 힘을 받겠네요. 네, 하지만 수치가 실망스러우면 그동안의 랠리는 모래성이 돼서 쏟아질 수밖에 없죠. 아, 결국 오늘 밤 미국 물가랑 다음 주 중국 성장률, 이 G2의 성적표가 다음 주 한국 시장의 운명을 쥔 핵심 키워드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친 리포트 좀 명확해지셨나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희망과 현실의 줄다리기입니다. 중돈 휴전이라는 희망이 아시아 주식을 끌어올렸지만 물가와 유가라는 현실이 미국과 원자재 시장을 단단히 붙잡고 있죠. 네, 이 모순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네요. 오, 어떤 질문이죠? 현재 시장 진열대에서 제일 비싼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안전한 금, 변동성 끝판왕인 비트코인, 그리고 미래를 담보하는 기술주. 이게 지금 동시에 다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네, 다들 무차별적으로 사재기하고 있죠. 근데 만약 오늘 밤 CPI가 발표되거나 주말세 중동의 실제 상황이 되뇌서 시장이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의 현실만 선택해야만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 거짓된 기대감으로 부푼 거품으로 판명 날까요? 소름 돋네요. 평화가 오고 물가가 잡히면 기술주가 맞았던 거고 금을 비싸게 산 사람들은 뻘짓을 한 게 되잖아요. 반대로 물가가 튀고 전쟁이 커지면 원자재 방공호가 맞았던 거고 기술주 파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오르는 마법 같은 시간은 절대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청취자님, 주말 동안 오늘 저희가 해부해드린 이 질문을 꼭 한번 머릿속으로 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파티장과 방공호 중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렇게 지표 이면의 맥락을 맞춰보는 게 바로 투자의 진짜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밤 시장의 선택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호기심 잃지 마시고요. 가장 예리한 분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